네,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시나리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O 핸드북에서는 CPO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 및 정보 주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고 대응을 이제 총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도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저나 또는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침해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특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개인정보 책임자의 악몽이죠, 악몽. 그렇죠. 그리고 항상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사서 정말 이 개인정보 책임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담당자 및 개인정보 조직 전체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모두 아시잖아요. 사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하시고 뛰어나시고 능력이 출중하셔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내부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해도 사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킹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누가 있겠, 어느 조직이 자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는 안 나면 좋겠지만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기회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키고, 또 평소 항상 부족한 리소스, 인력이면 예산이 부족한 리소스 시달리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요 관점을 좀 가지시는 게 그나마 이 굉장히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나름 개인정보 업력 25년 차, 개인정보 업력 25년 차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이제 제가 CPO를 하면서는 대형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난 경우는 없었고요. 이제 발생했던 건 한두 건. 지금은 사실은 법률이 바뀌어서 이런 신고 대상이 아닌 그런 좀 마이너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법률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24시간 내 신고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사고를 겪고 또 사고를 겪으신 주변의 그 책임자분들 좀 의견을 좀 많이 들으면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이 개인정보 거버넌스, 특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대응에 관련된 수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한테 찐 트레이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식 제고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책임을 개인정보 책임자가 지려고 하지 마시라. 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이런 유노출이나 이런 사고들은 결국에는 이제 개인정보 취급 부서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개인정보 보호 조직이 수없이 그런 정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일선에서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노출 사고가 있으면은 당연히 팩트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죠. 팩트 확인을 하실 때 이제 그 해당 사업부서 관련된 정보 보안 조직이 됐던, 혹은 이런 개발 조직이 됐던 해당 사업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이건 그들의 책임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그들의 어떤 역할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좀 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요 모든 상황을 리드를 하는 거는 개인정보 책임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유관 부서로부터 사실 확인부터 인입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조직이 게이트웨이가 돼서 이걸 좀 정제해서 하나의 통일된 시나리오와 어떤 통일된 사실에 기반해서 대응을 쭉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앞으로 이제 유노출 사고 규모에 따라서 향후에 그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정보 주체 통제를 하면서 미디어 대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내 외부로 수많은 의사소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소통이 되는 메시지는 모두 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이 된다는 것이고, 그 사실 확인 앞단에서
에 대한 사실 확인의 주요 책임은 그 해당 사업부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대비하기 위한 이제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실 텐데 유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고 대응에서 방향성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절차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72시간 시간 내에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유노출 사고라면은 당연히 규제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규제 기관에는 정해진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양식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자세하게 쓰실 필요가 없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자세하게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로 좀 그러실 필요가 없고, 확인된 사실만 쓰셔야 돼요. 확인된 사실을. 확인된 사실을, 그리고 저는 가끔 결국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칸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건조하게. 72시간이란 시간이 긴 듯 하지만은 사안에 따라서는 정확한 팩트 확인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실제로 유노출인지 아닌지, 유노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72시간 안에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된 사실 안에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를 모르겠다. 현재 확인 중으로 좀 명확히 추사하기 어려움. 이런 식으로 칸을 채운다는 느낌만으로 현대까지 확인된 팩트를, 그 확인된 팩트는 개인정보 조직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확인된 팩트는 관련된 사업부서 그리고 법무팀 까지 다 관련된 유관부서가 다 연결해서 모두 다 동의한 팩트만 간결하고 건조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그 신고 체계가 계속 그 보호위원회 기사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이제 신고 양식을 제출하시면은 알람이 당연히 가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는 그쪽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제 갈 여정이 굉장히 기실 텐데, 핵심적인 거는 관련된 부서가 모두 확인한 해당 사업부서, IT부서, 그리고 법무팀까지 확인난 사실을 건조하게, 간결하게 정리한다. 이게 신고 양식 제출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좀 명심해야 될 원칙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장님께서 되게 좋은 점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나중에 조사 결과 같은 거 보면 항상 이제 72시간 내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지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내부에서 이런 거 꼼꼼히 작성을 하느라 이제 그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팩트 기반에 이제 간단하게 채워 넣는다는 이제 마인드로 이제 72시간 내에 제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꼼꼼히 적는다고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을 넘어가면 그게 더 문제되니까 이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 신고서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물어보려 했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건조하게 작성해라, 그 말이 꽂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신고서 작성할 때 어디만큼 어떻게 자세히 작성해야 되느냐,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확인된 사실만 기반해서 일단은 그 신고서 양식에 맞게끔만 작성하면 된다. 요가 굉장히 좀 귀에 쏙 들어왔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72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6시에 유출 사고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 끼잖아요. 그러면 주말 빼고 72시간일까요? 주말 포함해서 72시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비즈니스 데이로 대부분의 계약이나 이런 거는 워킹 데이로 다 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개인정보 책임자분들께서 워킹 데이로 보면 되지 않냐 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건 어쨌든 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 워킹 데이에 무관하게 주말 끼더라도 72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은 워킹데이에 해당한다. 일단 72시간 내에 라는 거는 주말과 상관없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이제 저희가 72시간이란 거를 규정을 한 거는 결국 사고를 빨리 인지하고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일을 빼고 해도 되지만, 이런 거는 긴급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일을 포함을 해서 72시간인다.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고가 난 후에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 조치가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특히 유출 원인에 따른 대응 예시로 이제 해킹이라든지 뭐 내부자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사이트의 노출에 따른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핸드북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부 해킹을 통해서 시스템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CPO는 이제 긴급 조치로서 어떤 내용 우선적으로 좀 진행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평소 이 사고 대응을 위해서 긴급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리고 이 긴급 대응 체계에 대해서 평소에 1년에 1회씩 가상 훈련을 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긴급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필요한 유고문서한테 그걸 돌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유노출 사고임이 거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 이제 적정 시점에서 CEO를 포함한 이제 경영진 대상으로 또 보고도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2차 오남용 때문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오남용 대응, 그리고 혹은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일까 있을지, 이런 기술적인 방안, 좀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걸 전반적으로 유관부서와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우리가 이제 유출 통지, 유출 신고 했는데, 유출 통지할 때 좀 CPO가 좀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노출 사고가 좀 버거운 게, 뭐,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이제 그 규제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통지를 하는 게 예측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큰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기관이 어떤 절차가 완전 정형화되어 있고, 앞에 사례도 있는데, 사실 정보 주체라는 건 분들은 되게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할 수 있고, 이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CPO가 좀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지문에서 이제 저는 핵심적으로 같이 일해야 되는 부서는 홍보부서입니다. 홍보부서랑 그다음에 고객센터 부서, 이 두 부서랑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사실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내부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는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조직이 하겠지만은, 어떤 이제 실제로 요거를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정보 주체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관련된 부서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홍보부서라든지 고객센터 부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법무부서 확인까지 유관된 부서와 협의해서 통지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지문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아니면 개별 고지문을 받은 정보 주체들이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그냥 당연히 이제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유노출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좀 크시고 피해를 입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고객센터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시겠고, 내가 지금 뭘 더 해야 되냐,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오남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민원이 급증합니다.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예상되는 유형별 시나리오 미리 만들어가지고 고객센터 상담원들한테 다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72시간 통지하기 전에 요 작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민원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인 것 같아요. 민원이 확 급증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확 급증하다가 일주일 후 약간 좀 소강 상태가 빠지긴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요 본인들의 이거 내부 민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 커뮤니티나 어떤 미디어 모니터링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노출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확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회자되는 경우가 확 커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런 통지문,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이렇게 개별 고지를 했을 때 확 커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처분하면 요새 보도자료 다 내니까 그때 좀 확 터지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홍보부서랑 긴밀히 해가지고 언론 보도나 이런 모니터링이나 추이를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전문부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좀 전문성이 있는 홍보부서 고객센터와 반드시 협의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어떤 추이를 모니터링 해라.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무팀은 이제 큰 기업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그마한 기업에 있으실 경우에는, 이거 우리는 그럼 더 어떻게 하는 얘기야? 홍보부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출 통지, 유출 신고만 나오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뒤에서 작업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고객 대응할 팀들에게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사전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또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유출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기업의 개인정보 책임자 입장에서는 체크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네요. 네. 그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속도감을만 봐도 이제 유출 사고의 긴급성과 중대성이 그렇지. 너무 잘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유출 신고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정보 주체 통지까지 했는데, 대망의 이제 조사 쪽입니다. 이제 조사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유출 사고가 이제 신고되고 나면 이제 키사랑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조사 대응 사실은 안 겪어보신 분들은 실제로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도 되게 어렵고 많이 당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제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제가 겪어본 유니스 사고가 워낙 좀 큰 규모의 사고는 아니어서 뭐 이런 정말 압박이 있는 그런 조사를 대응하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키사에 있을 때도 그 사업자들 조사를 제가 나갔었거든요. 2통 3사 최초 조사 나간 게 또 저고 해서 조사관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하고 조사 대응하는 사람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제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조사관 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 조사관들도 조사를 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세요. 그 일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분들이 하셔야 하는 조사 업무의 본질은 뭐죠? 유노출 신고가 났을 때 그게 왜 났는지, 그 왜 났는지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게 그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왜냐? 팩트가 확인돼야 그 확인된 팩트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거 안 했구나, 이거 안 했구나. 이게 이러한 이런 행정 제재 수위가 결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팩트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팩트 확인이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전달시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앞단에 여러 가지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확인된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 확인된 사실들 이상의 정보가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부러 사실을 숨기고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확인된 사실들이 이제 그 유노출 사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팩트여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합의한 팩트가 이제 그 팩트만 딱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그분들도 이제 그 사실이 제대로 맞는지를 조사관들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리적 증거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전달받은 사실과 인터뷰가 맞는지, 그리고 확인된 물리적 증거가 맞는지를 여러 경로로 체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는 사실 당연히 개인정보보호 조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뭐 개발자라든지 뭐 사업부서 담당자라든지 여러 부서가 인벌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사실을 모두가 동의한 그 동일한 사실 범위 내에 있는 정보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그 앞단에서 그 정보 자체가 충분히 정제되고 합리적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설명과 그 설명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과 그 시스템적인 물적 증거가 딱 완비된 세트가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아무리 준비를 잘 하시더라도 추가적인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면, 조사를 한다 보면은 그 추가적인 요구도 이 앞단에서 팩트를 확인하셨던 그 유관 부서들이 다 같이 확인을 하고 동의한 후에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과징금 뭐 산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조사에 협조를 잘했냐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그런 인상을 전혀 주시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또 막상 그 조사관 인터뷰
인터뷰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좀 그 처음 하는 경험이다 보니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은 가상 인터뷰 이런 것도 하시는 게 좀 유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형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겪어본 건 아니라서 저의 어떤 대응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한테 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제 뭐 여러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어떤 자문이나 컨설팅 해주시면서 혹시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간과하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좀 말씀 주시면 요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과하시는 것보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걸 제가 정리하면서 조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조사가 나오면 이제 팩트 체크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원래 체크된 내용 이상의 거를 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실을 이제 그 무서워하셔서 이제 곡해하시거나 숨기시거나 이러면서 이제 초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좀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그러니까 확인된 팩트 위주로 이제 조사가 완료된 그 내용 정도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조사관들이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협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협조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행정 처분을 이루어질 때 그게 감안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대신에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은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관되게 전달이 돼야 된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평소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로펌의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전문위원분들 유무선상 대기를 시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이런 부분이 사실은 로펌이 좀 비용이 많이 비싸서 기업에게 부담이 좀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기업들은 그런 것들의 경험이 보통 없는 거일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데일수록 그런 이게 사고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초반 대응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못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로펌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뭐 이제 언론 대응이라든지 조사관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미리 좀 알아두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달해 주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주는 편의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당황이 많이 되는데 그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 사고 대응 경험이 없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요 정도인 거죠. 네. 사실 뭐 여유가 되면은 많은 리소스들, 그 로펌 같은 외부 리소스라고 하더라도 많은 리소스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유노출 대응할 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유노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확인서거든요. 사실 확인서가 일종의 경찰 조서 같은 거예요. 앞으로 추만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 조사관들이 돌아가 조사 결과 봐서 쓸 거고, 조사 결과 보고서 안건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위원회 안건 상정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게 사실 확인서입니다. 사실 확인서는 또 개인정보 책임자가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서를 쓰실 때 절대로 혼자 쓰시면 안 되고, 당연히 뭐 그러시겠지만은 관련된 모든 임원들 확인받고 법무 확인까지 최종으로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야말로 그 임원들의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조직에서 개인정보 책임자가 아무리 내부 임직원들은 따라다니면서 개인정보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들은 좀 약간 지겨운 상황일 거예요. 그럴 때 외부인들, 뭐 컨설턴트 될 수 있지만 조사관만큼 그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확실히 얘기해 줄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보면 조사하게 되시면 착수회의 할 거거든요. 그 착수회의라고는 처음 이제 시작하는 회의가 있겠죠. 조사관들도 이제 나름 절차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착수회의 할 때 이제 뭐 대표자분까지 오시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련 부서 임원들 다 배석시켜가지고 이제 그 유노출 사고의 어떤 무게감을 체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윤수영 국장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개인정보 침해 민원 대응과 그다음에 유출, 사고, 대응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방법과 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정보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업무를 하시는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분들과 또 실무를 하시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국개인정보 책임자 협의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만감부 부탁드리고, 저희 협의회 회원사가 되시면은 더더욱이 생생한 이런 정보, 유용한 정보, 또 규제기관과의 또 긴밀한 이런 소통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www.kcpo.or.kr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다양한 내용 살펴보시고 가입 신청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감부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여러분들에게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또 실무적인 경험을 썼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 그리고 네, 윤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